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5번째 시간인데요. 현주TV의 이현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간호사가 왜 되었는지, 간호사가 처음부터 꿈이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왜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고 간호사 일을 17년째 하고 있는지, 어떤 매력이 있기에 계속 하는지 좀 나눠볼까 해요. 제가 지금 나이가, 저는 1978년생이고요 42살이에요 말띠.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저는 큰딸이에요. 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딸 둘 중에 맏딸이에요.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평범하게 키우셨어요. 열심히 두 분 일하시면서 맞벌이 하셨고, 두 자매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, 아주 부유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정말 고생하지 않고 잘 자랐어요. 부모님이 크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. 특히 아빠가. 이렇게 아빠가 방송 보실 것 같은데요. 아니, 아빠라 할게요. 아버지는 좀 어색하네요. 아빠가 항상 좀 약주를 드시고, 제 동생이 현미거든요. 현주 현미로 와봐. 그래서 앉혀놓고서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. 왜 술 먹고 하시는 얘기는 꼭 잔소리 같잖아요. 너네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저기 부산에 있는 고무신 공장 보낼 거야. 그랬어요. 저는 울산에서 자랐어요.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고무신 공장을 가는구나,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공장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가는구나. 그 외에는 특별히 공부하라는 얘기는 없으셨고, 제가 크면서 꿈을 그냥 우리 학창 시절에 맨날 선생님들이 쓰라고 하잖아요. 너의 꿈은 뭐니? 그러면서는 그냥 선생님이 좋아 보였어요. 왜냐면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막 적으면서 알려주시고,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선생님, 교사가 꿈이었어요.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는 좀 곧잘 했었어요. 네, 제일 잘한 게 전교에서 한 20등 정도? 반에서 한 2등 정도. 그래서 저 때만 해도 평준화가 아니었어요. 울산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고 들어갔는데, 첫 번째 시험 너무 못 쳤어요. 못 쳤다라기보다 저랑 수준이 다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나온 거죠. 그때부터 공부에 흥미를 좀 잃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나름 중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좀 밀리네? 의욕도 좀 떨어졌고, 그리고 게다가 사춘기가 고등학교 때 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인생은 뭘까? 나는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? 사람은 왜 사는 거지? 이러면서 철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, 공부는 공부대로 안 하고, 안 해서 못한 거죠. 실은 안 해서 못했고, 핑계는 안 댈게요. 사춘기도 왔고. 그러던 나중에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, 내가 원하는 교대는 문턱이 너무 높아. 교대 갈 성적은 안 될 것 같고, 공부를 잘 못하고 시험을 망치고 제가 원하는 교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재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선택한 게, 지금은 간호학과가 엄청 높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97학번인데요. 그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문턱이 낮았던 것 같아요. 지금보다는. 그래서 간호학과를 진학을 하게 됐죠. 근데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과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서 꿈꾼 적도 없고, 내가 왜 간호사를 해야 되지라는 사실 목적의식도 그렇게 없었어요. 첫 실습을 대학병원으로 나가게 됐어요. 갔는데 안병동이었어요. 근데 전부 이제
오늘 내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조금 괜찮은 분도 계셨는데 다들 뭐 우울하죠. 뭐 생명을 잃어가는 분들이 무슨 뭐 활기가 있겠어요. 뭐 얼굴에서는 뭐 그런 거 찾아볼 수도 없고, 저는 또 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다가가기 힘든 거죠.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고, 그리고 또 중환자실을 실습 갔는데 또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. 식도 정맥이 터지면서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막 살려고 엄청 애썼는데 결국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어요. 그래서 막 시체를 닦고 막 피범벅이 된 바닥을 닦고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랑 안 맞아. 나는 이런 거 하려고 가독가로 온 건 아닌데, 나는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건교사가 돼야 되겠어. 이제 목표를 바꾸게 됐죠. 그래. 교사는 교사잖아요. 그리고 보건교사가 이제 뭐 요즘도 교육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지만,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양호실에서 빨간 약 발라주는 선생님, 뭐 간단한 뭐 약만 주는 약간 뭐 꿀직업 같은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이 있던 때라, 내가 보건교사가 돼서 이미지를 좀 바꿔야겠어. 나는 보건교육을 엄청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되어보자. 그래서 아이들 뭐 성교육, 금연교육, 뭐 위생교육, 뭐 기만 그런 교육 같은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. 그래서 목표가 바뀌니까 이제 공부할 맛도 좀 나더라고요. 학교 다니는 것도 좀 즐거워졌고,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교수님들이 써주시잖아요. 어느 병원에 갈지. 대부분 학생들은 대학병원을 꿈꿔요. 지금 간호사를 준비하는 아마 간호학과 여러분들도 1순위는 대학병원이지 않을까요? 큰 대학병원에 가서 경험을 많이 쌓고 내 커리어를 높이고 견문을 넓히고 그런 게 꿈인데,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, 병원을. 왜? 나는 보건교사가 꿈이었어. 그래서 교수님한테 당당히 말씀드렸죠. 교수님, 저는 병원에 취업을 하지 않고 저는 공무원의 길을 가겠습니다. 그러니 추천서는 필요 없습니다. 그랬더니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. 현주야, 네가 공무원이 되든 뭐 보건교사가 되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병원에서 근무가 기본이 돼야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어. 저를 설득시켰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합니다. 그래서 추천서를 받지 않고 졸업을 하고, 친구들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가고 울산에 있는 대학병원, 아니면 그보다 좀 작은 준종합병원, 혈액원에 가서 또 일하는 아이, 아니면 아예 유학을 떠나는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님을 설득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냥 공부만 하면 이제 좀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, 제가 그 당시 보건소에서 친구 한 명이랑, 지금 서울대병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랑 같이 공공근로 일을 하게 돼요.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?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.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되면서 하지 않고, 이제 결혼도 해야 됐었고, 이제 제가 돈도 모아놓은 게 없고,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에 이제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.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뭘 알았겠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규로 입사를 한 거죠. 이제 뭐 주사도 서툴고 설명도 서툴고, 연차 있는 분 선생님이랑 차지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 매일 혼나고 눈치 보이고, 아들에게는 주사를 잘 못 놔서 눈치를 받고, 너무너무 실수투성이에 뭐 또 행동도 느리고 말귀도 잘 못 알아먹고, 뭐 태산이었죠. 할 일은 이만큼 쌓였는데 제가 이거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고, 이제 하다 안 되면 차지번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죠. 선생님,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주사가 잘 안 돼서요.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래 알았어, 탁 가서 촥 한 번에 탁
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경력자야.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?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그런 좀 어두운 나날이 있었어요. 과거가 있었어요. 당시를 되돌아보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러려고 간호사를 했나? 나는 너무 자질이 없는 것 같아. 난 너무 부족해. 그래서 나를 탓하기도 했고, 공부를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, 또 제가 그 신혼 때 재테크를 잘못해서 한번 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죠. 이게 생활고가 있으니까.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공부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가더라고요. 그래서 한 해, 두 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일은 능숙해지고 스킬은 올라갔는데, 근데 또 과연 내가 간호사로서 이룰 수 있는 꿈과 희망은 뭐지? 더 올라가는, 어떻게 하면 난 더 성장할 수 있을까? 그런 개념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하루하루 지내던 중에 지금 저희 병원장님이 그 당시 전 직원에게 카네기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. 그때 매주 발표를 했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 남는 건 이제 꿈에 대해서 적고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, 이제 제가 꿈이 없었어요.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적었던 꿈이 억지로 만들어서 어떤 꿈이 좋을까? 그냥 하나 만들었던 그 꿈이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. 그거는 좀 신기한 것 같아서, 그 발표를 위해서 만들었고 생각했던,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었던 그 꿈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도 제 꿈으로 남아있고, 그 일을 지금도 준비해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현재 간호사로 계신 분이 볼지, 간호 학생이 볼지,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볼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은 그래요. 어떤 일이든, 처음에는 제가 간호사가 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정말 피 보는 건 무섭고 두렵고 죽어가는 환자가 너무 싫었는데, 제가 그 일들을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. 사람이 죽는 걸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한 충격이었죠. 막 가족들이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, 막 내가 마음을 주고 정을 줬던 환자분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도 나오고 일을 진행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잦아지면서 언제부턴가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바꿨죠. 그리고 가족들을 좀 안심시키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건 간호사는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. 그 사망 진단서는 어떻게 할 거고, 장례식장은 어떻게 하실 거고, 그 다음에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각종 호수나 이런 튜브, 주사, 바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고,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걸 느꼈어요.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게 둔해질 수도 있구나. 생각보다 피를 보고 이런 일들이 무섭지 않구나. 어느덧 적응이 돼 가더라고요. 로테이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하지 않고 외래, 병동, 수술실, 중환자실, 응급실, 종합검진실, 이렇게 내시경실 계속 돌면서 실습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눈이 넓어지고 지식도 많아지고,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20대, 30대까지는 굉장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느끼는 약간의 회의감은 내가 간호사를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? 나 몇 살까지 해야 되지? 아프지 않을 때까지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3교대 근무를 내가 50, 60이 돼서도 할 수 있을까?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.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은 이제 소득의 한계가 있잖아요. 물론
영업직은 제가 일한 만큼 인센티브가 붙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기가 일하는 게 한계가 있죠. 그래서 뭐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도 가진 사람도 있으시고 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내가 뭐 열심히 해도 뭐 이 정도인데 뭐 더 열심히 한다고 뭐 회사에서 알아주겠어? 약간의 승진은 있을 수 있죠. 저도 마찬가지였어요.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, 직장에서. 그래서 유튜브를 결심하게 된 사실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원래 꿈이 교사라고 했잖아요. 교사라는 꿈을 지금 이루기에는 수능을 다시 보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나이도 너무 많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실 강의를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무료 강의부터 뭐 약간의 페이를 받고 하는 강의까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교사의 꿈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뤘다 만족할 만큼 너무 그 경험들이 소중하고 값져서 간호사 일도 너무 소중하고 좋지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,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,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람을 얻는 직업을 원했는데 그 일들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사실 좀 많이 업됐거든요. 유튜브 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구독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82명? 너무 감사하죠. 영상을 매일매일 한 4일 연속으로 올려봤어요. 지금 이게 5번째 영상인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100명의 구독자가 될 것 같아요. 생각했던 목표보다 너무 빨리 성장해서 좀 얼떨떨한데요. 늘 초심은 잃지 않고 첫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어설펐던 그 자세 잊지 않고 노력할 거고요. 제가 간호사가 되고 지금 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거든요. 간호사 일이 싫다 좋다? 적성에 맞다 안 맞다?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은 다 소중하고 자기가 하기에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직업에 귀천도 없고 그래서 간호사가 원해서 했건 원하지 않았는데 저처럼 성적이 뭐 안 됐다든지 아니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해서 간호사가 됐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셔서 내가 케어를 해야 돼서 간호사가 됐건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셨으면 그냥 보람과 재미를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답이 보이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를 이제 꾸준히 할 예정인데 하면서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하면서 좋은 거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저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변화했어요.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유튜브 하는 걸 보고 엄마 되겠어? 엄마 안 될 것 같은데? 그냥 안 하면 안 돼? 뭐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. 첫째도 그냥 엄마가 한다니까 하겠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. 근데 둘째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. 엄마 안 될 거야 하지 마. 근데 지금 두 아이들이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매일 함께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심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늘 나의 이야기, 나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 방에서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아직까지 뭔가 고민하고 있고 도전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냥 한번 질러보시면 어떨까요? 그게 크게 위험이 있고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면 다이어트, 운동, 영어 공부, 독서, 또 뭐가 있을까요? 아니면 저처럼 유튜버가 되기, 아니면 저축을 하기, 통장을 만들기, 이런 아니면 대출을 갚기, 이런 목표들을 정하셨으면
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하고 어떻게 더 커갈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? 저는 기대돼요. 요즘 좀 막 설레고 그래요. 너무 오랜만에 설레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낯설어요, 제 모습이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무리하지 않게 즐겁게 달려갈 테니까 함께 즐겁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.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간호 학생 아니면 신규 간호사들이 보면 좋을 만한 영상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